안녕하세요. 여기는 양석원빈의 티튜브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기획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새벽 2시 감성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라디오 2화 시작합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심하죠. 가만히만 있어도 목이 아프고 힘들어요. 이제 집안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는 말도 다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없어진 게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공감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불 빨래하고 나서 점심쯤에 햇볕이 따뜻하게 머금고 포근한 이불 된다고 할까? 그거 덮고 자면 잠이 솔솔 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뭔가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막 쏟아져 들어오네요. 이게 새벽 감성의 힘인가 싶어요. 어렸을 때 대표적인 기억을 하나 말해보자면 정말 사소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날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몇 살 때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아마 초등학교 2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때 시점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가 깨우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눈을 떴다. 피곤하지도 않았고 꿈도 안 꾼 것 같아서 기분이 꽤 상쾌했다. 일어나서 창문을 보니 간유리 밖으로 파란색이 녹아들고 있었다. 창문을 여니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초여름의 하늘이 나를 맞이한다. 잠시 눈을 감고 적당히 따뜻한 바람과 알맞은 고요함을 느껴본다. 방문 안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소리와 내가 며칠 전에 해달라고 졸랐던 음식의 냄새가 함께 넘어온다. 더구나 오늘은 일요일이고 내일은 개교기념일이다. 책상 의자에 털썩 앉아 창밖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아, 이거 꽤 행복하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보다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날의 아무것도 아닌 기억입니다. 들어보면 이게 뭐야 싶죠? 그런데 왜 이걸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매사에 무뎌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기억으로 남아 이런 시절에 나도 있었다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느낄 미래의 나를 한번 기대를 해봐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새벽 감성을 말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비슷한 시기에 밤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나 해볼게요. 그래야 좀 공평하죠. 이것도 정말 의미 없는 기억이에요. 일기처럼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들의 한숨, 그보다 더한 없는 자들의 지옥이 펼쳐지기 불과 2년 전의 이야기다. 거창한 말로 시작했지만 단순히 그냥 평화로웠던 일상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듯하다. 1995년의 감상을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에겐 그냥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시절이었다고 짧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모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열차에 탑승할 기회가 생겼으니 그 시절 속의 하루를 살짝 한번 돌아보자. 어린 나이엔 세상을 잘 모르고 고민한 삶의 가치도 적기 때문에 그냥 속 편하게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들 여기는 어른들이 많았다. 지금에서야 왜 그때 더 많은 나를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나 하고 후회해보지만 여물지 않은 민주주의와 아직은 국가라는 거대한 체제의 눈치를 보는 교육이 만연하던 시절이었다. 어린 몸으로 어울리지 않는 감성과 알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질적이었던 것뿐이지 그 외침이 조금 특이하다고 해서 어른들이 들어줄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다행히 좋은 친구들 덕에 엇나가지 않고 분노를 억누르며 살았던 것 같다. 다들 바빠 아무도 없는 그런 낮이 많았다. 그럴 때는 달리고 달려야 했다.
몸이 두꺼워서 내재돼 있는 울분과 슬픔이 밖으로 내버려지지 않는다면, 지치고 힘들어 늘어질 정도가 돼서 몸이 연해지면 혹시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게 쉬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확실히 그런 행동이 도움이 되고는 했다. 그렇게 열기에 가득 찬 내가 저물고 차분한 나를 맞이할 시간이 되면 더 이상 몸을 혹사시키는 것에 대한 미련은 나를 움직이지 못했다. 외로움은 어둠을 틈타오는 것, 그 외로움은 알 수 없는 공포에 몸부림치던 더 어린 날의 나를 마주치게 했고, 낮엔 태양 아래에 동화돼서 보이지 않았던 저주스러운 마음의 불꽃이 언제 그랬냐는 듯 혀를 날름거리며 나를 휘감고는 했다. 어두운 밤에 빛은 더 환하게 빛난다고 했던가? 맞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건 트라우마의 불꽃에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시간. 눈이 부셔서가 아니라 눈이 시리고 아파서 나를 볼 수 없는 시간. 그게 나한테는 밤이었다. 그렇게 사무치도록 무섭고 외로운 밤이면 나는 집 앞 국민학교로 발걸음을 옮기고는 했다. 그때가 가을이었나? 아니, 아주 추웠던 겨울이 확실하다. 운동장에는 사람 하나 없이 고요했고 차가웠고, 무엇보다 어둠이 하늘에 깔리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부터 깜깜했기 때문에 추위가 서린 학교의 경치는 크게 볼 건 없었다. 나무로 쳐진 울타리, 작은 벤치들, 죽은 담쟁이 동굴에 잠식당한 음산한 학교 건물, 암석원, 평양 풍속귀, 삭막한 정원, 그리고 연못. 학교에는 물레방아가 있는 연못이 있었다. 여름에는 물고기가 뛰어노는 작은 유원지였지만 차가운 기운이 서린 지금 헤엄치던 비단 옷을 입은 손님들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선생님들이 따로 빼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뭐 크게 신경 써본 적은 없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물레방아,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연못,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식적인 울타리, 그리고 그 앞에 작은 벤치, 그뿐이었다. 이런 무미건조한 풍경 속에서 무슨 행복한 감상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하겠는가. 그냥 그 작은 벤치에 앉아 잘 보이지도 않는 별을 멍하니 올려다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나를 향한 일종의 기도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별보다는 달이 잘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별보다는 달을 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다 보면 문득 달빛이 향하는 곳이 궁금해진다. 흙빛에 가까운 건축물들은 빛의 별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밝은 페인트로 칠해진 연못 울타리들은 달빛의 반응을 보인다. 필연적으로 그 빛을 따라 등지고 있던 연못에 눈을 돌린다. 연못은 얼어 있었기 때문에 달빛을 마음껏 품지는 못했다. 그래도 모든 것이 인공적인 주변에서 얼음만이 유일하게 자연과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로 보였다. 조용히 울타리를 건너가 살며시 얼음 위에 발을 올려봤다. 두꺼운 운동화 덕에 냉기는 전해지지 않을 게 분명한데도 발이 시렸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왠지 얼음 위에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깨지지 않을까?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과 두려움이 충돌한다. 귀찮게도 모험과 위험은 쌍둥이 같은 녀석들이라 항상 같이 등장한다. 뭐 그때는 딱히 두려울 것도 없었지만 난 위험 쪽의 속삭임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편이라 올라가지는 않았다. 약간 힘을 줘서 얼음의 압력을 가해봤다. 딱히 얼음에 금이 가거나 깨지지는 않는다. 힘차게 얼음을 발로 쳐봤을 때도 약간의 금이 갔을 뿐이지 큰 변화는 없었다. 뭔가 입맛이 쓰다. 그냥 도전해볼걸. 결국 얼음보다 마음이 얇았다. 가슴에 금이 간 기분이 든다. 그렇게 잠시 멍하니 있다가 튕겨나가듯 정원으로 달려갔다.
큰 돌. 그 중에서도 모건한 돌을 가지고 연못으로 가져가 얼음 가장자리를 힘차게 내리찍었다. 한 번,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결국 연못의 반 정도에 금이 가고 마지막엔 돌덩이를 금이 간 곳에 힘껏 던져 얼음을 깨 부숴버렸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고 그곳에 담겨있는 풍경까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했다. 조용히 쉬고 있는 연못에 굳이 나를 각인시킨 것 같아서 뭔가 기분이 나빴지만 왠지 모르게 찰랑거리는 연못의 파문들이 상관없다는 듯이 나를 달래주는 기분이 들었다. 그냥 괜찮다고. 공기를 크게 들이신 다음에 잠시 숨을 멈추고 달 한 번, 학교 한 번, 벤치 한 번, 연못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돌아본 다음에 아무 미련 없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하니 맛있는 음식 냄새와 대비를 이루는 불편한 잔소리가 함께 들린다. 이놈의 자식이 5분 나갔다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글쎄,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그냥 얼음 연못에 달을 담가두고 왔다고. 1995년 어느 겨울에 30분. 네, 이렇게까지가 제가 옛날에 다이어리에 썼던 내용이에요. 아, 뭔가 엄청 감성적인 기분이 드네요. 이러다가 진짜 오늘 새벽에 과거로 휩쓸려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데 괜히 지난 일에 휩쓸려 다니는 건 별로 낭만적이진 않죠.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밤인사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티튜브 패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그냥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모두 굿나잇.